네, 우리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 첫 번째 수업,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수업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수업, 자기 행복을 너무 믿지 말라. 자기 행복을 너무 믿지 말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행복을 너무 믿지 말라. 첫 번째 수업 후 몇몇 학생은 자신의 논리를 가다듬어 선생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준비를 했다. 두 번째 수업에는 첫 번째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도 몇몇 참여했다. 자, 노학자와 학생의 대화 수업입니다. 잘들 지냈는가? 행복과 삶의 목적, 왜 사는지 등에 대해 조금 깊이 생각해 봤겠지. 오늘 수업은 예고한 대로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지난 수업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정말 알고 강의하시는 건가요? 버릇없다 생각 마시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성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런 제자는 없었죠. 진리나 깨달음 같은 것은 아무리 부처나 예수가 알고 있다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네. 반면 부처나 예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긍정하는 사람은 그런 물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 자네 질문은 철학과 진리의 세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우문이라네. 어리석은 질문을 말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질문. 무르나 마나한 질문. 자네들은 아직 배우는 학생이니 우문은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네. 우문은 스스로 잘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누구에게 묻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정말 믿을 만하지 않으면 그 수업을 듣지 않거나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학생, 정말로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너무 믿는 것은 어리석음 아니면 오만함 둘 중 하나네. 어느 쪽이든 행복하기 어려운 법이지.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너무 믿는 것은 어리석음 아니면 오만함. 자기 생각을 너무 강력히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수업이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인가? 결국은 열심히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하하, 그렇기는 하지. 열심히 하지 않고 무언가 잘 되는 일은 드문 일일 테니 말일세. 하지만 휴식도 행복의 조건이네. 그러니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책을 만나는 것도 못지않은 행복이고, 그렇겠죠.
열심히 해야 할 때는 분명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휴식 없는 노력은 행복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법이지. 이것이 바로 자네가 하고 싶은 말 아니었나? 들켜버렸군요. 우리가 즐겁고 여유로운 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이네. 우리가 모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지. 행복은 분명 시간과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도 그럴 걸세. 학생, 선생님은 항상 확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플라톤은 틀리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자, 노학자의 말입니다. 내가 플라톤만큼 위대한 철학자는 아니지 않나.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는 있겠지. 하지만 말일세. 옳고 그름의 판단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네. 자기가 너무 옳다고 주장하면 신이 화를 내지. 학생, 신이 화를 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의 불안정성, 불명확성이 오래지 않아 드러나고 그것으로 다수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어 있네. 인간이 신이 아닌 한 모든 경우와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엄청난 생각이나 진리를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겠군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 그 말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걸세. 어떻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작은 답이 되겠죠. 작은 답. 그 말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걸세. 저희는 지금까지 항상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망을 갖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행복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열망이 그 방법이 되는 건가요? 자, 두 번째로 열정과 열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방법으로서 열정과 열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정, 열망 이런 가치들 이야기군. 그렇네. 자네 말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들이지. 하지만 말일세 거의 예외 없이 내가 열망했던 것이 겨우 그것인가 라고 한숨 짓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 음. 그래서 자신이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아야 하네. 자신의 열정, 열망이 가짜 행복인 경우가 아주 많다네. 가짜 행복의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의사가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고, 검사가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고, 선생님이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고, 대기업 사원이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지. 이제 학생의 말입니다. 자기 꿈이 의사, 검사, 대기업, 선생님, 대기업 사원, 대통령, 부자였다면 그렇게 되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자, 며칠, 몇 달은 뭐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네. 실제로 그들이 그 직업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건 자네도 익히 보고 들어 잘 알지 않는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두가 불행한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것은
단지 몇몇 경우에만 해당하는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요. 그럼 그런 꿈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네. 그런 꿈은 필요 없고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것은 어떤 의사, 어떤 검사, 어떤 선생님, 어떤 회사원, 어떤 대통령, 어떤 부자처럼 어떤 무엇이 되려는가 그것에 달려있네. 그 어떤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목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세. 자신의 가치나 철학 같은 거군요. 그렇네. 예를 들면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의사,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을 목표로 하는 검사, 학생들의 환한 웃음을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선생님,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제1 가치로 하는 회사원, 사람들에게 미래를 안내하는 것을 아침마다 다짐하는 대통령,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 사는 부자 같은 것이라네. 어떤 가치를 위한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더 클 뿐이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정은 신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자네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크네. 하지만 자네뿐 아니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확률은 맞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네. 자신과 수많은 타인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지. 여러 번 자꾸 자기 생각이 맞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증거일세. 오히려 타인의 생각이 대부분 괜찮아 보이면 행복에 가까운 증거지. 자신과 수많은 타인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 번 자꾸 자기 생각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증거일세.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타인의 생각이 괜찮아 보이면 타인의 생각대로 일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다툼도 경쟁도 없으니 삶 자체가 즐겁고 편안하지 않겠나. 다툼은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긴 하지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조리하고 불성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옛날 말이 맞네. 과학자 말이죠. 그런 경우 자기 주장을 관철해야 하겠지. 하지만 자기 주장을 꼭 자기가 주장할 필요는 없네. 네, 자기 마음속 생각을 다른 사람이 떠오르게 하여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자기 주장을 이루면 되는 것이지. 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지. 그럼 행복을 이루는 것이 쉽겠나? 하지만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원칙이 없는 흐릿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음, 자기 원칙, 그런 것 필요 없네.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가 자기가 만든 원칙에 스스로 구속되는 것일세. 이는 땅에 금을 부어놓고 거기를 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
자기 생각도 갖지 말고 자기 원칙도 갖지 말고 반행복 이론인가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군요. 좀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자기 생각, 자기 원칙이 없는 듯하지만 숨겨져 있는 자신만의 투명한 통찰은 있어야 하겠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 남에게 보이지 않고 투명하겠지만 말일세. 투명하다. 어렵군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네. 바람은 바람이고 비는 비이지. 공연히 깊이 있는 철학, 심오한 의미를 찾으려 애쓸 것 없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지. 심오하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군요. 그렇네. 선생님은 철학자 아닌가요? 철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면 그렇지. 철학을 하는 분이 자기 주장, 자기 원칙도 가지지 말고 깊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철학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에 관한 수업을 하는 중이네. 그렇죠? 철학의 목적에 분명히 행복도 있기는 하지만 철학이 바로 행복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네. 지금 우리는 철학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철학이 바로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철학과 행복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교과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수업과 이번 수업을 듣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도서관으로 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보물을 찾아야 하는 겁니까? 책 속에 답이 있는 것은 틀림없네. 도서관 서고 속 책에는 사람들이 발견한 보물로 가득할 것세. 그런데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보물이 너무 많아 보관해 둘 곳이 마땅치 않은 법이지. 작더라도 정연히 정리된 창고가 삶에 더 유용하다네. 자, 그렇죠. 다독보다는 몇 번이고 읽고 확실히 자기 것으로 하고 넘어가라는 말이군요. 다독은 별로 쓸모없는 일이지. 얼마 전 제가 읽은 책에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논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께 여쭈어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네 말이 맞네.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법이지. 죽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수업할 예정이니 그때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겠네. 우리는 평온한 죽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평온한 삶을 목표로 해야지. 죽음의 바로 그 순간도 아직 삶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업의 내용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번 수업에서는 이번 수업의 주제는 불행하지만 않다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행복을 너무 믿지 말라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체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서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보통은 다 정리해서 딱딱 답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수업은 답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답을 결론 내리는 것은 여기 강의하는 선생님의 몫이 아니라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몫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내용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수업의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따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두 번째 수업은 바람이 고요해도 때가 되면 꽃잎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주제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